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그리고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그리고 그 전에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가 25mm 기관포를 가지고 러시아의 T-90M 전차,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차 중에 가장 강력한 최신 전차죠. 그걸 25mm 기관포로 그냥 격파하는 동영상과 함께 보여드렸었는데, 그 전차를 격파한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우크라이나 병사인데 그 포수와 인터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25mm를 가지고 그 125mm 전차를 격파할 수 있었냐라는데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우리 한국군도 이 기계화 부대 대대장님들이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기가 막혀요. 병사들 엄청 좋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한 건물을 맹폭을 해서 완전히 그냥 완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군의 최고위급 장성이 있었고 그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엄청난 후과가 몰아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폭 드론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나흘 연속 공격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의 타우러스 제작회사가 우크라이나 이거 타우러스 지원해도 생산 여력 충분한데 왜 이래? 라는 이 항의를 하고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 나흘 연달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얻어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소형 자폭 드론을 대거 투입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일대 저유고와 공장, 군사시설 등을 타격해 러시아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난달 진수식을 가졌던 대만의 첫 번째 자체 개발 잠수함 하이쿤이 이르면 다음 달 말 시운전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30년 이전에 10척의 하이쿤급 잠수함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중국의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잠수함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전력화 규모도 16척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가 스칼프 EG 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한 수백 발의 항공폭탄이 일반 범용 폭탄이 아니라 프랑스판 JDAM으로 불리는 장거리 유도폭탄 AASM 600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5, 250, 500, 1000kg의 유도폭탄은 최대 70km까지 활공이 가능한데요.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공군 소련제 전투기들의 AASM 통합 작업을 마치고 1월부터 물량 공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F-35 전투기의 인수국가 조종사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비사가 전투기 공기 흡입구 안에 깜빡하고 놓고 간 손전등이 전투기 시동과 함께 엔진에 빨려 들어가 1,400만 달러 상당의 엔진이 파괴됐습니다. 최근 독일 의회에서 독일군 대비태세 약화를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우러스 미사일 공여 결의안을 부결시키자 미사일 제조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스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치권은 지난 17일 찬성 178, 반대 485, 기권 3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타우러스 공여안을 부결시켰는데요. 사측은 정치권이 자사의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타우러스를 보내더라도 신속한 생산을 통해 독일군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정치권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산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최대의 항구, 또 러시아 제2의 도시, 북유럽에 있는 유일한 항구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한 7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겠죠. 그러면 결국 한 1000km 이상 날아가는 건데 여기를 지난 목요일부터 1월 새벽까지 그냥 나흘 연속 때렸는데 러시아는 하나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1000km 날아가는 동안 이 러시아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혀 요격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정도 폭발을 내려면 제법 덩치가 큰 드론일 테고 또 드론 해봐야 시속 150에서 250 이 정도 속도밖에 안 되는 이 드론을 발견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고, 여기는
물류터미널인데요. 일요일 새벽, 어제 새벽에 맞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피해가 있었고, 자, 대만이 하이쿤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이죠.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인데, 이거를 지난달에, 즉 2023년 12월에 진수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진수식을 하면 내부 의장공사 들어가고, 그래서 전력화 작업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 불과 다음 달에, 의장공사는 안 하고 하는지 다음 달에 바로 그냥 한 달 만에 시운전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오케이 되면 조금 여러 대를 동시에 생산에 들어간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2024년 올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 25년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하니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해군이 상륙하러 들어온 거 이거 막아야 되죠. 그래서 이 잠수함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8척 하기로 했던 걸 10척으로 내렸다가 10척도 모자란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만들어서 16척까지 하자, 이렇게 되는데 저도 뭐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은 정말 중국이 대만 해협을 건너오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연안 방어하는 잠수함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빨리 좀 만들길 바랍니다. 자,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600발의 항공폭탄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 멍텅구리 폭탄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뭐 활공 유도폭탄이에요. 그래서 125kg, 250kg 이런 작은 폭탄은 한 70km까지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1000kg,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치면 2000파운드 이상급 되는 거죠. 그런 거는 한 20km 정도 날아가고 뭐 이런 건데, 미국으로 치면 SDB 그리고 JDAM 이런 것들을 이제 짬뽕 해놓은 듯한 이런 무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인 GPS의 유도를 받아서 정밀 타격하는 폭탄인데, 이거 이제 인테그레이션 다 마쳤고 이제 1월 달부터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예산 통과가 안 돼서 610억 달러 어치의 무기 그리고 자금 지원 지금 동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프랑스가 그 공백을 좀 메워주는 것 같은데, 600발이면 뭐 대단히 오래 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전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이 군기강 회의 아니겠습니까? 이 루크 공군기지라고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F-35를 사죠. 그러면 그 조종사들이 여기 와서 이 조종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직접 몰고 자기 나라로 가죠. 우리 한국 공군도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F-35 엔진 하나죠. 엔진 하나인데 여기 공기 흡입구 있습니다. 이 엔진 정비하고 하려면은 이 공기 흡입구 안으로 정비사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 손전등을 보고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보겠죠. 그리고는 이 정비사가 손전등 놔두고 그냥 나온 겁니다. 이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시동을 걸었는데 터져버린 겁니다. 이 손전등이 이 팬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400만 달러짜리 엔진 그냥 하나 그냥 날려먹었다라는 건데, 정말 우리 한국 공군 정비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황당한 사고로 전투기 하나 오랫동안 날려먹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타우러스 우리 한국 공군도 많이 가지고 있죠. 독일이 자 이거 우리 많이 있으니까 창고에 있는 거 이거 우크라이나 주자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정하고 있는 여당에서도 또 야당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완전히 독일 의원들의 전체 의견이거니 생각했는데, 숄츠 총리만 계속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숄츠 하나만 반대하고 의원들은 전부 이거 좀 주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 표결해보자 했더니 세상에 찬성 178, 반대 485.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만, 목소리 큰 사람만 계속 주자 했던 거고, 여야 막론하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말자라고 하면 천하에 그냥 뭐 공적으로 몰려서 그냥 뭐 융단 폭격을 받았죠.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표결해 보니까 압도적으로 반대였던 거예요. 특히나 또 이제 어제 제가 심층 분석, 국방TV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고 이제 나토를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이 독일의 군 기밀이
나왔었죠. 그러니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 진짜 나토 공격하면 무기 우리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주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타우로스 만드는 회사 타우로스 시스템스는 아니 우크라이나 좀 줘야 자기네들 매출이 올라갈 텐데 또 독일도 자기 여유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아니 왜 우리 물어보지도 않고 데비트에서 이야기하냐. 주도 그냥 우리는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줘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라던데 줘란 말이야. 자, 중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 M2A2 ODS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가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연이어 러시아군 T-90M 전차를 파괴한 사건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장갑차 승무원들이 어떻게 러시아군 전차를 유린했는지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것이 온라인 게임 덕분이었다라며 게임하듯 전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중순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러시아군 T-90M 전차를 파괴한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승무원들은 독일에서 갓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병력들이었으며 이들은 러시아군 전차를 마치 게임하듯 공격해 사냥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텔레비전 채널 TCH가 1월 20일 보도했습니다. TCH는 최근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T-90M 전차를 파괴한 브래들리 장갑차 승무원 코드명 세르히를 인터뷰하면서 그가 어떻게 장갑차로 적 전차를 잡을 수 있었는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세르히는 25mm 기관포 무장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장갑차로 러시아의 가장 최신 전차인 T-90M, 그것도 125mm 주포로 무장한 중전차와 싸우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사실 정말 무서웠지만 우리는 잘 싸웠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훈련을 받을 때 눈앞에 전차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런데 실전에서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적 전차와 마주쳤고 아군 보병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세르이는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했던 온라인 게임을 생각했다. 조준기로 적 전차를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려야 하는지가 떠올랐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기관포탄을 퍼부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밝힌 게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잦은 기밀 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전쟁 게임 워썬더인데요. 그는 이 게임을 통해 T-90M 전차는 외부 센서를 먼저 제압해 눈을 멀게 한 뒤 장갑 취약 부위를 집중 사격하면 브래들리로도 파괴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실전에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르히는 자신이 브래들리 포수가 되기 전에는 보병이었다며 자신의 동료들도 같은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전이 벌어지면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장갑차가 전차를 파괴하는 유사 사건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브래들리 장갑차의 포수예요. 원래 보병이었다가 차출되어서 브래들리 장갑차 포수로 됐고 이제 교육받고 배치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답니다. 완전히 그냥 이 장갑차 포수로서는 신병이죠. 물론 보병이었지만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T-90M 전차와 조우를 해서 먼저 25mm 기관포탄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5mm 기관포탄이 관통력이 100m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장갑 두께가 400mm, 500mm 전면 장갑은 그거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mm 기관포탄 연타로 그냥 두들겨 맞고는 파괴가 돼버렸어요. 기가 찬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 게임했다. 온라인 게임 워썬더. 워썬더라는 게임 그거 하다 보니 그거 할 때 T-90M 나오면 일단 이 관측창, 조종수 관측창 그리고 전차장, 포수 각각 조준경이 있죠. 그 조준경 이거 세 개만 격파버리면 조종사 관측창 없으면 조종사가 조종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전차장과 포수 조준경 외부로 돌출돼 있죠. 우리 한국 전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만 파괴되면 조준이 안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만 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5mm 기관포로도 사실 측면이나 후면 때리면 격파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다고 연습했었다.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썬더 게임의 화면인데 여기 이제 T-90M 전차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조준경들이 있습니다. 전차장 조준경, 보수 조준경 이런 거 때리고 여기 밑에 이제 조정수 관측창이 있죠. 요거 때리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만큼 이제 브래들리가 이 사격 통제 장치가 아주 정확했다. 뭐 그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연습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했다. 내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우리 뒤에 참호가 있었고 우리 아군 보병들이 그 참호 속에 있어서 내가 도망가면 전차가 우리 보병을 짓밟을 것 같아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참 고마워요. 자, 그래서 이 게임, 온라인 게임의 아주 순기능의 한 장면인데,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계화 부대들 많이 있죠. 뭐 전차 부대도 있고, 전차대대 또 장갑차대대 많이 있는데, 그 대대장님들이 저는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워썬더 경기대회 해서 12전차대대 대대장배 워썬더 또는 뭐 그 사단장배 11사단장배 워썬더 이렇게 해서 뭐 1등 5박 6일, 2등 4박 5일, 3등 3박 4일 이렇게 외박 걸어 놓으면 이 그 보병들이 홍천 시내에 외박 나가서 또 가평 읍내에 외박 나가서 외출 외박 나가가지고 뭐 술 먹고 이거 안 하고 PC방 가서 이거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겠습니까? 그리고 병영 내에도 싸지방 있죠. 그 사이버 지식방 거기 또 컴퓨터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겠습니까? 훈련을 실전처럼 외박 이렇게 특박 한 5박 6일 걸면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게임 연습할 수 있는 또 명분도 생기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타겟은 T-90M 또는 T-72 요걸 딱 지정해주고 왜 북한께 또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싸우는 또는 T-62 북한 T-62 많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7군단 장배. 야, 그럼 7군단에 뭐 기계부들 얼마 많습니까? 7군단 장배 해서 뭐 한 10박 조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하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시각 1월 20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다는 소식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대원 5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여기에 이란군 최고위급 장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월 20일 새벽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전투기로 공습했으며 다마스쿠스 서부 마제흐 구역의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건물이 완파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 방향으로 접근한 이스라엘 공군 F-16 전투기에 의해 실시되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전자전기가 최전선까지 접근해 광역 전자전을 수행한 탓에 시리아 방공부대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공습을 막지 못했습니다. 공습을 받은 건물은 완파됐고 내부에 있던 다수의 인원이 매몰됐는데요. 매몰돼 사망한 인원 가운데는 이란의 해외 공작부대 쿠드스군 정보국장 유세프 오미드 자데 준장, 그와 함께 시리아에 파견된 정보국 참모장교 알리 아가자데, 호세인 모하마디, 사이드 카리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공습 직후 레바논에도 드론을 보내 우리나라의 동맹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항구 도시 티레 인근의 헤즈볼라 부대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헤즈볼라 티레 지구 사령관 알리 후르드지와 그를 수행하던 조직원 최소 3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들 역시 이란과 협력해 레바논 지역에서 대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준비하던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쿠드스군 최고위급 간부와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이 제거되자 이란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1월 21일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문어머리 타격 경고가 나온 직후 실시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 F-16 전투기 했다고 딱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 가서 폭격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수도를 그냥 폭격해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F-16 스텔스기가 아닌데
남의 나라 수도까지 어떻게 들어갔냐? 시리아 다마스쿠스는 S-400, S-300, 부크, 판치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3중, 4중의 다층 방공 시스템이 적용된 곳인데 이 쑥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광역 전자전기, 걸프스트림 항공기를 개조해서 광역 재밍을 하는 전자전기가 있는데 그 전자전기로 재밍을 해서 시리아군의 레이더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고 그리고 F-16이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큰 폭발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2,000파운드 정도 때렸겠죠. 그래서 2,000파운드 때리려면 한 20km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죠. 사거리 20km 정도 되니까 가까이 가서 때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런 엄청난 폭발이 나니까 여기 바로 이 지역인데 건물이 그냥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어요. 내려앉다 보니까 이게 5층 건물인데 여기가 누구냐? 바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외 작전군 쿠드스군의 시리아 본부 건물이었고 여기에 누가 있었냐?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쿠드스군의 정보국장, 우리로 치면 해외작전군의 정보사령관 좀 되겠죠. 근데 준장인데 무슨 최고위급이라고 하냐? 이란은요, 소장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준장 하면 우리로 치면은 한 3스타 정도 되는 그런 위상입니다. 엄청나죠? 그런 사람 하나 제거되고 그 부관들 이렇게 해서 고위급들이 이 정보장교들이겠죠. 참모 제거되니까 이란이 완전히 그냥 열받아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복하겠다. 자,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보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란이 좌충우돌하면서 파키스탄하고 긴장이 확 고조됐다가 어제 이란이 사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국가야 하고 또 화해하고 했어요. 완전 체면국이었죠.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에게 또 체면국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뭔가 실제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더 큰 보복을 하겠죠. 왜? 핵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에스컬레이션 되고 또 핵 무기 사용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